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목의 알랑가몰라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곳의 날짜는 11월 24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있기 바로 전 썬데이를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주일의 파티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오찬에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트럼프 제2기 정부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이민정책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으로 긍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이민정책 많은 이들은 부정적 측면으로 언론 지상, 신문, 또 방송 아주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보다는 다소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민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약 1200만 정도 되는 서류 미비자들이라고 그러죠. 이들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국으로 다 추방을 시키는 것이 능사이냐. 아니면 이제 그 반대로 그런 분들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면 조항을 통해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합법적 신분자가 되어서 미국에 일을 하게 되고 또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다소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저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표를 두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1999년 12월 21일인지 1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제 임기 말기쯤 되었을 때에 전격적으로 사면 조항이 있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245I 조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조항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불법 체류자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였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신분 자체가 죽어버린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들어올 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입국 몰래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당시에 245I라고 하는 사면 조항에는 모두가 다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0년 4월 30일이 됩니다. 4월 30일가에 한시적으로 이민 서류를 접수하는 자에 한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사면 조항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유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법률 일을 보조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서류 미비자들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서류들을 미처 이렇게 케이스를 취급하지 못해서 창고에다가 그 파일들을 쌓아놓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뭐 25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조항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사면 조항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고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사면 조항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사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그 9/11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상당히 그 타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반발, 또 상당히 그 비판
막 그러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사면조항을 하려고 했다가 그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도 사면조항이 있어야 된다. 사면조항이 있으므로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경제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3D 업종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특정한 나라를 지칭해서 좀 죄송합니다. 중남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이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3D 업종의 모든 일들을 다 커버해야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불치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나라로 다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또 다른 제2의 어떤 그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주들이 겪게 되는 그 노동자들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또 불을 보들 뻔하고요. 미국 사람들 여기 현지에 있는 백인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임금도 작고 일하는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거의가 중남미 쪽에 혹은 아시아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 충원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제 결국은 미국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그 3D 업종에 있는 일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원천 봉쇄하겠다. 막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백인들 미국에 살아온 주류층들을 향해 말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도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국 국익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그 트럼프의 그 저돌적이고 또 아주 그 때로는 독선적인 또 추진력이 강한 그러한 성격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그 사면조항도 없으리라고 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쪼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사면조항이 트럼프 정부에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것이 이 저변에 깔려있는 3D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게 되는 좋은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 케이스에 대해서 좀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그 경직될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민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에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그 이민 정책, 이민의 영주권에 대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엄청나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관계가 없이 그 이민 정책에 공화당이 집권을 했다고 그래서 이민 정책에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시대 가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